네, 자 254페이지 이번 시간에는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의 매입에 관한 거 두 번째 수행 2번부터 이 시간에 할 차례입니다. 그죠? 자, 원피스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3월 20일에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어요. 그러면은 3월 20일 날 계약금을 주었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나 봤더니 외상이 나머지 외상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3월 20일 날 지급한 계약금은 선급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급금을 자산 처리했을 테니까 오늘 9월 10일 날 상품을 500개 받았기 때문에 이날 3월 20일 날 자산 처리했던 선급금은 9월 10일 날 대변으로 자산 감소시키고 나머지 금액을 외상 매입금으로 부채 증가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변에 가는 게 외상 매입금과 선급금이 되는 거죠. 대변에 가는 게. 그러면 차변에 오는 게 뭐가 되느냐? 상품, 재고자산이 증가하는 거죠. 상품을 샀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3월 20일 날 계약금을 얼마 지급했는가? 이 대일이룩에다가 그거는 전표를 조회해 봐야 되는데 계약금을 지급하고 나서 뭐 세금 계산서를 받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약금 지급은 일반 전표에 입력이 되어 있을 것 같다. 자, 일반 전표 3월 20일 거를 조회해 보세요. 자, 조회를 했더니 알 수 있죠? 대일리룩 선급금 450만 원을 3월 20일 날 지급한 바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 선급금 차변이 아니라 이게 자산 처리했죠? 이날. 그러니까 오늘은 이거 대변에 자산 감소시키는 날이죠. 자, 확인했습니다. 450만 원. 자, 그러면 이제 매입 매출로 가셔가지고 매입 매출의 날짜는 9월 10일입니다. 유형은 51번 과세 매입이죠. 세금 계산서에 의해서 매입을 했고 그리고 공제 받을 수 있는 세액이기 때문에 51번 과세 매입이 됩니다. 자, 품명의는 원피스 수량의 500개 단가는 90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거래처는 대일 전자세금란은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1번 분계는 3번이죠. 혼합 선급금도 있고 외상도 있기 때문에 혼합으로 해가지고 분계합니다. 자, 차변이 완성됐는데 차변을 확인해 보세요. 자, 매입세액은 개념 과목이 뭐라고요? 부가세, 대급금, 자산 증가 그리고 재고자산을 샀으니까 차변의 상품 재고자산의 증가. 자, 대변을 두 줄로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대변 4번 선급금 450만 원. 또 대변 외상 매입금 450만 원을 뺀 이 금액 4,500만 원. 마지막에 탭을 눌러서 자, 외상 매입금 선급금 거래처 고칠 것이 없고요.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서로 일치하는가 체크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51번 과세 매입에 관한 거래였고 사전에 계약금을 지급했을 때 상품을 사고 나서 상품이 도착하면 그 계약금 선급금은 대변에 가서 자산 감소 일어난다. 이러한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 이해하셨죠? 자,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255페이지죠? 관리부에서 사용할 업무용 컴퓨터 외상으로 구입했답니다. 컴퓨터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분계를 외상 분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외상 분계를 하게 되면은
외상 매입금이 돼버려요. 근데 이게 업무용으로 사용할 컴퓨터라는 것은 비품이기 때문에 비품을 외상으로 샀다 그러면 이 계정 과목을 뭘로 해야 되냐면은 미지급금으로 해야 돼요. 근데 외상 분기하면 외상 매입금으로 되면서 고쳐지질 않아, 계정 과목이. 그렇기 때문에 분계를 할 때 이건 혼합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아마 전표를 입력하고 나면 이게 뭡니까? 그 상품으로 돼 있을 거예요. 이 컴퓨터가 상품이 아니니까 이거 비품으로 개념 과목도 고쳐야 되고요. 자동 분계가 되면서 상품이 돼요. 그래서 상품을 매입하거나 매출하는 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이 개념 과목 고치는 거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한 가지 여기가 앞에서 두 개 한 거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이 부분입니다. 전자자가 없죠. 그래서 그냥 세금 계산서라는 것은 이 안에 뭐가 그냥 세금 계산서라는 것은 종이 세금 계산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자란을 비워둬야 돼. 종이니까. 그것도 이게 다른 거 앞에 두 개하고 다른 점이에요. 자,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9월 15일 매입 매출 전표에 넣어야 돼요. 전자세금 계산서가 아니라는 것도 표시를 거기다 해야 되니까 기억하시고, 자, 날짜는 9월 15일. 유형은 51번 과세 매입이죠. 세금 계산서이고 부가세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니까 51번 과세 매입. 분명히 컴퓨터 하시고 수량 하나 단가 120만원 이렇게 합니다. 자, 거래처명에 공급 받는 자, 아니 공급자죠. 현웅이 거래처가 되고요. 전자세금은 전자세금 계산서 아니니까 0번. 0번. 그냥 방향키로 가도 될 거예요. 그냥 방향키로 오른쪽으로. 자, 분계는 혼합 3번. 자,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 12만원 맞죠? 자산 증가. 그런데 컴퓨터가 상품은 아니니까 이거 개정 과목은 고쳐야 됩니다. 146 그 자리 클릭해가지고 여기를 비품으로 고치죠. 212번으로.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대변 미지급금으로 개정 과목을 입력합니다. 이거 외상 매입금 아닙니다. 미지급금. 금액은 132만원. 그리고 마지막에 탭키 눌러서 미지급금의 거래처 잘 맞는지,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혼합으로 한 이유가 여기 해당 사항이 없어가지고 혼합으로. 예. 이거 자칫하면 외상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뭐 외상으로 하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걸 금방 알게 되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낭비되겠죠. 여러분 외상하게 되면은 자동 분계가 일어나요. 외상 매입금으로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한 것으로.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한 것으로 자동 분계가 되는데 문제는 자 외상으로 한번 해볼게요. 문제는 이 상품을 비품으로 바꾸는 건 됩니다. 상품을 비품으로 바꾸는 건 되는데 이게 외상 매입금이 아니라 미지급금이라서 이 코드를 바꾸려고 아무리 해도 안 바뀌어요. 안 바뀌도록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상품을 비품으로 바꿀 수 있는데 외상 매입금을 못 바꾸니 외상 분계를 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3번 혼합 분계하고 나서 비품으로 바꾸고 내려와서 대변을 미지급금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혼합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 3번에 네. 한국나라 업체가 보성에 의뢰로 되어 있는데 그 컴퓨터를 판 거잖아요. 이건 실수네요, 그죠?
예. 따로 비품을 팔아도 팔면은 이건 우리가 산 겁니다. 3일 패션이. 근데 만약에 도소매 의류면 도소매 의류만 상품으로 취급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따로 그 자기네가 도소매 의류인데 따로 자기네 비품을 팔면은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예, 현웅 컵나라가 만약에 의류를 도소매하는 업체라면은 자기가 사용하던 컴퓨터를 팔 때도 이렇게 합니다. 세금 기한서를 이렇게 끊어요. 예. 그런데 이 거래처의 상호를 봤을 때 예, 의류를 파는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냥 컴퓨터를 파는 회사인데 이거는 단순한 실수다. 이거. 이거 교재 편집자의 실수가 아니냐. 의류 회사는 아니겠죠. 컵나라인데 컵나라에서 옷 팔 리가 있나요? 예. 자,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이거 발견 못했네. 네. 자, 그 다음에 수행 4번을 보겠습니다. 고정자산에 이 컴퓨터를 등록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고정자산 등록을 언제 한번 했었죠. 그 업무용 승용차 때문에. 네, 오늘 두 번째 해보는 겁니다. 예, 오늘 두 번째. 그때 아마 여러분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할 때는 요 합계 금액을 취득금액으로 입력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합계 금액이 취득금액이 아니라 공급가액이 취득금액입니다. 왜 승용차는 합계 금액으로 취득금액을 잡고 비품은 공급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느냐? 그럼 여러분 알겠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이 비품을 회계 처리할 때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이 12만원, 그 다음에 비품이 120이었어요. 그러니까 120인 거죠. 그러면 승용차 살 때는 그럼 분계가 그렇게 안 되느냐? 그렇게 안 돼요. 승용차 구입과 관련된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할 때는 51번 과세 매입으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승용차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54번 불공으로 하게 됩니다. 불공으로 하게 되면은 이 매입세액이 부가세 대급금으로 자산 처리되는 게 아니라 승용차의 취득금액 거기에 더해져요. 그러니까 공급가액은 이거지만 회계 처리될 때 차량 운반구안에 세금까지 포함된다 이겁니다. 부가세 대급금 분계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 비품 같은 거는 등록할 때 공급가액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에서 친절하게도 이렇게 표를 이쁘게 만들어주면 이대로 입력만 하면 되겠습니다만은 시험이 항상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그냥 이거 보고 등록하라 그러는 거야. 이 증빙을 보고 고정자산 등록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서 망설일 수 있어요? 가만히 있어봐. 이거 공급가액으로 해야 돼. 이거 합계로 해야 돼. 취득금액을. 거기서 망설일 수 있는데 그 망설일 때 여러분 어떻게 판단해요? 이것을 분계했을 때 자산을 공급가액으로 자산을 잡았는가 합계로 자산을 잡았는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는 비품을 공급가액으로 잡았어요. 세금은요. 부가세 대급금으로 별도의 자산으로 잡은 거다. 이유는 그겁니다. 자, 그러면 9월 15일 구입했던 이거를 고정자산 등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전체 메뉴에 가서 고정자산 등록의 첫 번째 메뉴 고정자산 등록 클릭하시고 여기서 계정 과목을 처음에 바꿔줄 수도 있어요. 지금 처음부터 바꾸고 가죠. 비품 확인 엔터. 자, 코드는 3002번을 써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자산 이름이고 취득일은 2019-0915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기초가액이 아니고
네. 지금 우리가 이 교재, 우리가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지금 보고 있는 교재는 2020년도 교재가 아니에요. 2019년도 교재고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에는 올해가 2019년도라고 생각을 좀 하셔야 돼. 그래서 기초과액이 아니라 올해 구입한 거니까 단기에 구입한 것은 4번. 여기다가 여기다가 120만 원을 입력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2019년도 회계를 하는 겁니다. 여기 회계 기간이 2019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아직 2020년도 프로그램이 안 나왔어요. 네. 교재도 그렇고. 자, 그 다음에 9번에 상각 방법 정해주겠습니다. 정률이니까 그대로 두면 될 것 같고요. 10번 내용연수 입력합니다. 5년. 그러면 정률 0.451이 결정이 나죠. 네. 그리고 경비 구분은 800번대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그대로 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2019년도 18만 400원이 회사가 계상하는 감가상각비라는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나왔느냐. 자, 정률이니까 120만 원을 가지고 첫 해는 어떻게 합니까? 120만 원 곱하기 정률 0.451이죠? 0.451 하면 1년치죠? 근데 언제 샀어요? 이걸 9월 달에 샀잖아요. 9, 10, 11, 12 손가락 꼽아보니까 4개월이에요. 그러면 곱하기 4개월 나누기 12달 이렇게 하면 요 18만 400원 나와요. 예. 한번 계산기를 두들겨 보세요. (4개월치) 계산이 맞는가 한번 계산기 두들겨 보세요. 맞죠? 180 400원.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감가상각비의 월할 계산이라고 하는데 9월 달에 취득한 자산은 9월 달부터 감가상각을 시작하는 거예요. 9, 10, 11, 12 단기에 4개월치만 감가상각을 하니까 12분의 4만 감가상각 하는 거죠. 그 이전에 차량 부동산 등록했잖아요. 네. 이제 그거는 기초과액으로 뒀던 게 기존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초과액으로 둔 건가요? 전기에 사는 겁니다. 예, 2000 아마 그 차를 기초과액에 넣었다는 것은 전기, 즉 2018년도에 취득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아니면 2018년도 이전 아무튼 이전에 구입해놨던 거를 지금 등록을 할 때는 기초과액, 그렇죠. 단기 할 때는 신규 취득. 그렇습니다. 네. 네. 만약에 지금 2월인데 1월에 샀어도 무조건 이번 연도에 한 거니까 신규 취득은 그렇습니다. 네. 단기 이 지금 회계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단기의 기간 동안에 취득한 것은 4번에 입력하고 단기가 아닌 이전 거는 전부 기초과액에다 넣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정자산 등록을 마치고 또 이게 감가상각비도 제대로 계산됐는지도 우리가 한번 한번 계산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닫으시면 돼요. 그러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수행 5번을 보면은 회계실무 신입사원의 회계실무 교육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현금 분계를 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또 달라진 점은 전자계산서, 즉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1번이나 54번으로 가려면 세금 계산서야 돼요. 그러면 이건 세금 계산서하고 비슷한 계산서란 말이에요. 세금자가 없어. 이 양식도
다른 거와 똑같은데 공급과액만 있고 세금이 없어요. 그럼 이건 계산서, 즉 면세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고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거는 유형이 53번이라고 하는 면세 매입, 예, 53번이 됩니다. 그래서 53번은 계산서를 우리가 수취한 것이 53번이에요. 무조건. 계산서를 우리 회사가 받았다. 우리 회사가 지금 공급받는 자이고 계산서를 받아왔어요. 전부 다 53번이에요. 계산서 받아온 것만. 신용카드 받아온 건 아니고 현금영수증 받아온 건 아니에요. 계산서 받아온 거. 그러니까 만약에 FAT 교육을 미래교육원에서 하고 계산서를 받아왔으니까 53번인데 법인카드로 결제해가지고 법인카드로 결제해가지고 신용카드를 받아왔어요. 그러면 53번 아니에요. 예, 53번이 아니라 그거는 유형이 따로 있어요. 좀 이따 입력하면서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면이라는 게 있어요. 카면. 자, 그러면 입력하겠습니다. 자, 날짜가 9월 20일이에요. 자, 9월 20일로 날짜 고치시고 유형에다가 자, 이거는 지금 53번입니다. 매입 중에 면세 계산서 수취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교육원에서 교육비를 지급하고 세금 계산서를 받아온 게 아니라 우리가 법인카드로 결제하면서 그냥 계산서 없이 카드 영수증만 받아왔어요. 그러면 이거예요. 카면. 앞에 카가 카드, 면세 재화나 용역. 카드로 매입했다. 아니면 우리 회사에서 그냥 현금으로 학원에다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 영수증만 받아왔어요. 우리 회사 사업자 번호로. 회사 사업자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번호로 현금 영수증 발급받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예요. 62번 현면. 현금 영수증을 면세 재화나 용역을 샀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 이거. 이거랑 차이점이 뭐예요? 지금 계산서. 이거는 계산서를 받은 거예요. 영수증을 안 하고. 네, 이거는 부속 서류가 달라. 이건 계산서 합계표를 내야 되고 카드하고 현금 영수증은 신용카드 등 좀 이따가 부속 서류 알려줄게요. 수취 명세서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하고 이거하고 만들어지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만들어지는 서류가 달라요. 그러니까 코드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계산서에서 현금으로 이거를 구입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현금 영수증을 안 하는 게 왜 안 한 거죠? 현금 영수증 대신에 더 거래의 증빙으로서 이제 증빙을 받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냥 현금 영수증 받은 걸로 끝낼 수도 있고, 우리 회사는 계산서가 필요합니다 하니까 계산서를 또 발급을 해줄 수도 있고 그래요. 예. 필요한 거에 따라서. 예. 근데 지금 우리 회사는 지금 그 학원에서 이걸 받은 게 아니라 계산서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처리해야죠. 어떤 걸 해도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이게 우선. 예. 우리가 이런 것도 있어요.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냐면은 우리 회사가 상품을 사는데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어요. 그러면서 세금 계산서 발급받고 5일 있다가 계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5일 있다가 계산해드리겠습니다. 5일 지나서 회사 법인카드를 가가지고 쓱 긁었어요. 그러면 돈 준 거죠. 그러면 판매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세금 계산서 해줬지, 거기서 신용카드 가져가지고 결제하니까 신용카드는 긁으면 영수증 자동 나오잖아요. 두 가지 증빙을 다 해줬죠. 그러면 그 둘 중에서 어느 것이 없어지느냐면은 세금 계산서가 우선이고, 두 개를 다 전표 입력하면, 두 개를 전표 입력하면서 51번 과세 매입으로 입력을 해요. 그러면서
분계를 카드 분계를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매입이 이중으로 안 잡혀요. 과세 매입 51번으로만 매입이 잡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을 언제 하냐면은 TAT 2급 교재로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세금 계산서도 발행하고 거래처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예. 근데 세금 계산서를 해줬는데 현금 영수증 해달라는 회사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확실한 거래 증명인 세금 영수증인 세금 계산서를 해줬는데 현금으로 돈을 내면서 현금 영수증도 해주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왜냐면 증빙이 두 가지잖아요. 그러나 카드 결제를 하게 되면 카드는 자동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카드는 여기 57번 카과가 있고 51번 과세가 있는데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면 51번 과세로 입력을 하고 분계를 카드 분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다? 53번이다. 예, 53번은 무조건 계산서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품명은 FAT 교육. 수량이 없고 공급가액 30만원. 거래처는 미래교육원. 전자계산서니까 여기도 1번 전자 입력. 분계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1번. 그러면 개정 과목을 상품이 아닌 교육훈련비라고 하는 판매관리비로 바꿔줍니다. 825번 교육훈련비로 개정 과목을 고쳐만 주면 됩니다. 그러면 출금전표로 되면서 대변이 현금 30만원, 차변은 교육훈련비 30만원 이렇게 분계가 되는 거죠. 이거 개정 과목 고쳐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매입전표 입력할 때 이 품명하고 여기 개정 과목하고 두 개를 항상 비교해보는 습관을 갖는 게 좋아요. 앞에 두 개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뭐 원피스를 샀다, 여성 정장을 샀다 이런 상품을 매입했기 때문에 여기 개정 과목을 바꿀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지금처럼 FAT 교육비를 지급했다. 이런 건 상품이 아니니까 교육훈련비로 바꿔야 돼요. 조금 전에 컴퓨터 산 거 이것도 매입 51번 과세 매입하니까 여기 상품으로 자동으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것도 비품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매입은 여기 바꿔야 될 것들이 꽤 많아요. 건수가. 자, 53번 유형 하나 해봤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가니까 아마 54번 유형을 연습하려고 다시 한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정리를 또 한번 해보자.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모두 8가지 유형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세금 계산서를 미수령했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을 불분명하게 기록한 것은 부실기재해서 공제를 못 받고, 두 번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역시 부실기재했다면 그래서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도전 프로그램에서는 어떻습니까? 전표 입력하면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전표만 올바른 방법으로 입력을 하면. 그래서 전표 입력이 핵심이에요. 전표 입력 잘못하면, 유형 잘못 선택하면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갈 것이 엉뚱한 곳에 가겠죠. 그래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시험에서는 주로 3번부터 나와요.
예, 이거 부실 기재 이런 건 잘 뭐 문제로 별로 문제를 만들어서 내는 경우를 별로 못 봤고 문제로 출제하는 걸 보면 세 번째 거부터 많이 나오는 편인데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예를 들면 우리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TV를 샀다 그런 것들입니다. 뭐 골프 용품을 샀다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대표이사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회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회사 앞으로 세금입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여기서 지금 다루는 것은 세금 계산서를 받아온 것에 대한 것인데, 자, 여기 밑에 또 정리되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 임차, 유지 관련된 매입세. 그래서 승용차 관련된 거 매입세 공제 못 받는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접대비 못 받습니다. 여섯 번째 면세 사업에 사용하려고 매입한 거 공제 못 받습니다. 일곱 번째 토지 관련된 거 매입세 공제 못 받습니다. 여덟 번째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 공제 못 받는데 여러분 이론할 때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은 항목은 있어도 여기에 해당돼서 매입세 공제 못 받는 사업자는 요즘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 전에 매입한 매입세액은 공제 못 받는 게 원칙이긴 한데 어떻게 합니까? 매입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나고 20일 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 과세기간에 해당되는 거 다 해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있으나만 하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매입한 게 있지만 안 해준다고 해놓고 특례 규정에 가서 또 만들어놨어요. 과세기간이 끝나고 20일 내에만 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그 사업자 등록한 날로부터 역산해가지고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산일까지 매입한 거 다 공제해주겠다. 다시 말해서 다 해준다. 그래서 8번은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주로 시험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3, 4, 5, 6, 7 유형이 하나, 둘, 셋, 넷, 5가지 정도의 유형에서 시험이 많이 나오더라. 자, 그런데 전표 입력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증빙별로 좀 봐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 나오는 이 불공제들, 이 불공제라고 그래서 전부 다 매입 매출 전표에만 넣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는 일반 전표에 넣습니다. 뭐냐? 신용카드로 받아왔다든가 현금 영수증으로 받아왔는데 불공에 해당돼요. 그러면 아예 매입 매출 전표 들어오지 말아라 이겁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는데 그 내용이 여기 있는 불공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면은 아예 매입 매출전표가 아니라 그건 일반 전표에 해당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매입 매출전표에 넣는 것은 뭐냐? 세금 계산서 매입 중에서. 이게 전제예요. 지금 54번 불공을 우리가 연습할 건데 나온 거 증빙을 보면 전부가 다 세금 계산서. 세금 계산서 매입 중에서 여기 있는 사유에 해당되면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54번 불공을 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매출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매출거래처 직원하고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식사를 같이 했다. 그래서 무슨 갈비집 5만원짜리 카드 영수증이 딱 증빙으로 주어집니다. 자, 거래처 직원하고 같이 식사하면 그게 접대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5만원짜리 카드 영수증이야. 그러면은 불공이지 매입 매출 전표에 불공으로 입력하면 안 돼요. 매입 매출 전표에 불공으로 입력하면 그게 어디로 가냐면 세금 계산서 합계표로 들어가. 세금 계산서가 아니거든.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일반 전표에 넣어요. 일반 전표.
현금 영수증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매입점표의 유형에 보면은 뭐가 없느냐면 카불, 현불이라는 게 없어요. 예. 카불, 현불, 카드 불공제, 현금 불공제라는 말은 아예 없어. 그런 유형이. 그러나 뭐는 있어요? 54번이 뭐냐면 불공이에요. 그냥 불공. 불공이라는 말을 썼는데 불공이라는 것이 여기 있네. 54 불공. 불공이 매입소액 불공제 뜻이에요. 매입소액 불공제. 예. 카불, 현불이라는 것은 아예 없으니까 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접대비 관련되는 거 지출했으면 그냥 일반 점표에 넣으라는 겁니다. 자, 이제 됐습니다. 자, 이제 수행 6번. 매출거래처에 선물하기 위하여 액자를 구입하고 대금은 자기합수표로 지급했어요. 여러분, 자기합수표는 개정 과목이 언제나 현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합수표는 언제나 현금이다. 자, 선물하기 위한 액자기 때문에 이거는 비품이 아닙니다. 선물하기 위한 액자는 접대비입니다. 접대비. 그래서 이것도 개정 과목을 접대비로, 상품을 접대비로 고쳐야 되는 겁니다. 자, 접대할 목적으로 액자를 샀기 때문에 요 35,000원의 세액이 이게 불공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자, 세금 계산서 있죠? 내용을 보니까 접대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54번 불공 유형으로 이건 입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입력하겠습니다. 9월 23일. 9월 23일 유형은 54 불공 딱 하면은 이렇게 팝업이 하나 나와요. 불공제 사유를 여기다 찍고 가는데 이 찍은 게 우리가 이제 부속서류를 지금 매입하면서 부속서류를 하나도 안 보고 가는데 이번에 이거 하고 나서 부속서류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 불공제 사유를 찍은 쪽으로 반영이 돼요. 자, 우리는 사유를 뭘로 찍어야 되냐면은 접대비 여기 9번 여기 클릭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자, 품명에다가 액자라고 쓰셔야 되겠죠. 액자 14개 25,000원 거래처 황태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번 분계는 자기합수표를 지급했으면 현금 분계하면 간단해요. 1번 물론 혼합으로 해가지고 차변을 접대비 대변을 현금으로 입력해도 상관이 없고요. 현금 분계해서 이 상품을 바로 접대비로 바꾸어도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813번 접대비여야 됩니다. 38만 5천. 왜 접대비가 공급가액이 아니라 합계가 되는지 알겠죠?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가세가 부가세 대급금이 아니라 전부 다 비용으로 들어가 버려요. 부가세 대급금 자산으로 잡는 것은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것만 부가세 대급금 자산이 되는 것이고, 예. 이거는 공제받지 못하니까 회사에서 다른 비용으로 처리해야죠. 접대비. 이해가시죠? 만약 공제 받을 수 있는 거는 접대비로 총액이 안 나오고 대급금이나 예, 대급금 나오고 여기가 벌써 유형이 51번으로 해야 그런 분계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미 51번이 아닌 54번으로 유형을 선택해버리게 되면 부가세 대급금 분계가 여기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유형이 매우 중요하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매입 전표를 꽤 여러 개를 했는데 부속서류를 안 보고 갔어요. 매출 쪽은 천천히 했는데, 자, 이제 부속서류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입력했던 것이 어디 반영됐는지. 자, 전체 메뉴 가가지고 우선 방금 한 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금 한 거. 방금 한 것은 불공이었죠. 그러면
여기 매입소액 불공제 내역이라는 부속 서류가 거기에도 하나 들어가요. 자, 매입소액 불공제 내역 눌러보세요. 가가지고 지금 우리가 몇 월 달로 넣었나요? 9월로 넣었어요? 그러면 7월부터 9월로 3개월 단위로 날짜를 입력합니다. 7월부터 9월. 그러면 여기 35만 원 들어와 있죠? 세액 3만 5천 원.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여기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한 건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요 신고 기간 안에, 요 과세 기간 안에 건수가 7건이었다. 그러면 이거 다 합치면 7건으로 나오면서 뭐에 얼마 뭐에 얼마 이렇게 다 여기 집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4번 불공으로 하게 되면 이 집계표에 옵니다. 예. 그러니까 54번 불공 아닌 걸 54번 불공 유형으로 하면 이 부속 서류부터 틀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저장 단추 누르고 닫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FAT 교육비 이거는 어디에 부속 서류가 있냐면 계산서 합계표. 계산서 합계표 가볼까요? 그래서 7월부터 9월로입니다. 그러면 매입이니까 여기에 매입이니까 여기 미래교육은 30만 원짜리 공급가에 계산서 합계표 매입으로 들어갔죠. 여기에 반영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전에 것이 승용차 구입한 거. 승용차 구입한 것은 어디에 반영되느냐? 여기 지금 그 부속 서류는 여기 FAT 1급에서는 그 부속 서류가 안 나오는데, 네. 여기 메뉴에서는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밖에 볼 수가 없네요. 우선 이거 세금 계산서로 샀죠? 그러면 여기 세금 계산서 합계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하고. 네. 한번 볼까요? 자, 세금 계산서 합계표. 7월부터 9월 가보면은 여기 세금 계산서 매입이니까 매입 그냥 종이 계산서였죠? 종이 계산서. 예. 그러니까 전자외. 여기에 전자외에 들어가야죠. 전자로 하면은 여기 전자로 들어가고 전자란을 비워두면 여기 전자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금컵 나라고 여기 120만 원. 이 전자외가 이게 컴퓨터 샀던 거.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두 개는 상품 매입한 거죠. 예, 상품 매입한 거는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여기에 반영된 거죠.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전자 쪽에 네, 모두 3건이었네요. 데일리룩, 곰곰이, 황태자 펜신. 황태자 펜신은 아까 접대비 불공 쪽으로 가는 거였고, 네, 요 2개. 그러니까 불공이라 하더라도 세금 계산서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도 들어가고 불공제 내역, 매입소의 불공제 내역에도 들어가고 해당되는 부속 서류에 다 들어가고. 자,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전부 들어갔겠죠.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7월부터 9월로 조회해 보면 불러보시겠습니까? 아니요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 작성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매입을 쭉 입력했기 때문에 이 매입에 들어와 있어요. 자, 세금 계산서 매입인 것은 다 일로 들어갔습니다. 불공도 일로 들어갔어요. 일로 들어갔다가 불공은 여기 16번에 다시 나와요. 여기에도 들어가고 10번에도 들어가고 16번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차감을 시키죠. 15 빼기 16, 여기 17번이 15가 뭐냐면 위에 있는 거 10부터 14까지 다 더한 게 15예요. 다 더했죠. 다 더한 것이 이만큼인데 16을 빼지 않습니까? 차감계에서 공제받지 못할 거를 여기다 다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제하지 못할 매입세액 16번은 여기 10번에 포함된 것이다. 그래서 밑에서 빼준다 이거야. 따로 표시하면서.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액자 산 거 이거고. 그러면 이건 뭘까요? 120만 원. 고정자산 매입이라고 되어 있죠? 세금 계산서를 받아 수취하면서 고정자산을 샀다. 컴퓨터 산 겁니다. 컴퓨터는 고정자산. 그래서 고정자산 매입이 따로 표시돼요. 고정자산 매입이. 그럼 뭐가 여기 없냐면은 매입세액란에 뭐가 없냐면은 계산서는 여기에 안 나타나죠. 왜냐면 이거 계산서는 세액이 없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매입 매출 전표에 넣었으니까 이 신고서에 어디인가는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위에 과세 눌러봤죠? 옛날에 우리 과세 눌러보세요. 자, 과세 누르면 면세가 밑에 보였었습니다. 예. 우리가 면세 수입액이 매출도 있고 매입도 있어요. 발급액, 계산서 발급액 요게 매출입니다. 계산서 발급액 요게 수입액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게 매출이에요. 그때 우리가 패션 잡지 파는 거 40만 원. 자, 방금 교육비 지급한 건 뭐냐? 여기 85번. 계산서 수취금. 그래서 계산서도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디엔가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자리가 과표 눌러야 볼 수 있어요. 네, 그것도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계산서 매입은 여기에는 안 보인다. 네, 여기에는 안 보인다. 그래서 이제 관련 부속 서류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이 확인해보고 살펴봐야 부가가치세 신고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신고서 한 장만 내는 게 아니에요. 거기 따라붙는 뭐 세금계산서합표, 계산서합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직계표 뭐 쫙 부속 서류들 다 따라붙어요. 자, 수행 6번까지 했는데 좀 쉬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